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죠? 예. 저는 요 부동산 이제 공법을 강의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법. 제 이름은 요 박종철이라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그 고문당한 사람하고 제가 동명이인이에요. 그 인터넷에서 박종철 검색하면은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는 그 고문과 관련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나오거든요. 우리 형사소송법 교수님께서 저 만점 줬습니다. 너는 이름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대가로 이제 A+ 만점 줬습니다. 그때가 제 법대 다닐 때인데. 오늘 우리 이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공법을 나는 태어나서 처음 공부한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됐습니다. 예. 처음 공부하시나 뭐 공부도 하신 분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처음 공부하신 거. 예. 부동산 공부 혹시 어렵다는 말은 들었습니까? 예, 어렵다는 말 들었습니다만은 뭐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단 공부를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부터 12월이 기초 과정인데요. 입문 과정. 그래서 공부를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시험장에 가면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기초부터 공부하신 분들이요. 그런데 이제 기초부터 공부를 안 하시고 제일 힘든 게 한 3월 달 이후에 이제 학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기초를 공부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탑을 쌓듯이 공부를 해서 운 좋으면 붙고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만은 다행스럽게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 해서 요 입문 과정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변이 없는 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붙어요. 천재지변 한. 천재지변은 시험 보기 전날 본인이 뭐 병원에 뭐 입원을 한다던가 집안에 무슨 상을 당한다던가 부모님 상. 그러니까 그런 천재지변 같은 일 빼놓고는 다 붙었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운이 좋다 이제. 합격은 일단 뭐 90% 이상은 보장이 된 거 보니까 몸만 잘 조심하시면서 또 연로하신 분들은 이 몸이 고장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바위돌도 씹어 먹을 나이인데 이제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는 몸이 건강할 때는 공부를 하기 싫어져요. 이제 나이 먹어서 공부 좀 하고 싶을 때 몸이 안 따라주거든요. 이런 정신으로 어렸을 때 공부했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정신으로 어렸을 때 공부했으면은 자기가 아마 뭐 지금 좀 우리나라에 이름을 남길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개사 공부하시면서 그래요.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이제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그 한 10몇 년 공부한 걸 가지고 60, 70까지 먹고 살았어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요. 한 40대, 50대 요때 공부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남은 50년을 갖다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공부를 더 하는 시기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공부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 많이 늘어난 이유가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만 갖고는 평생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중간에 인생 딱 절반 전후가 됐을 때 한 번 또 바짝 1, 2년 공부해가지고 또 50년을 또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좀 잘 시작하셨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가르치는 이 과목이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는 거지. 3D 업종이 이게 3D 업종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년 이제 중개사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요. 당신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뭔가? 부동의 1위가 부동산 공법이에요. 부동 1위. 2등이 부동산 학개론. 1등하고 2등의 격차는 3배 이상 격차가 나요. 아예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가장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이제 부동산 이제 공법인데요. 올해 오늘 첫날인데
이 부동산 공법을 많은 분들이요, 우리 공부한 이 부동산 공법을, 이 공법을 갖다 어떤 분은 공포의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포의 공법. 공자가 무슨 공자니까 공포의 공자래. 예. 공법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제 주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공포의 공법이냐 그랬더니 첫 번째가 일단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분량이 많다.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분량이 많다는 거예요. 예, 공분량이. 근데 물론 많아요. 그냥 우리 부동산 공법 여기에 6개 법률이 한 과목인데 우리는 6개 법률의 그 법 조문수를 다 더하면요. 2,500개 조문 돼요. 2,500개 법 조문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법이 어느 요일인가요? 공인중개사법이 수요일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 중개사법 있잖아요. 예. 중개사법은 조문수가 몇 개나 되나요? 공인중개사법은 법 조문수가 몇 개나 돼? 다 합쳐봤자 관련 법률. 예. 한 120개 정도밖에 안 되죠. 한 120개 정도. 자, 공인중개사법은요. 조문을 다 합쳐봤자 한 120개. 그리고 부동산 공법은 2,500개. 25배 분량이에요. 분량이 전체가. 근데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해요. 똑같이. 그러면 정상적이면은 제가 25일 강의를 하고 중간에 하루씩 중개법 강의하는 게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25배의 분량이니까. 근데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인 거예요. 그러면 중개법 선생님은요, 매년 100% 적중을 하십니다, 강의가. 왜냐하면 우리 40문제잖아, 중개법. 40문제, 오지선당이니까 전체 지문이 200개 지문이죠. 지문 200개를 만드는데 조문수가 200개가 안 돼, 법 조문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조문 한 개를 반으로 쪼개서 지문 2개 이상씩을 만드니까 겨우 200개 지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조문을 전부 다 써야지만 문제를 낼 수가 있으니까 항상 중개법은 100% 적중이에요. 다 나와. 100% 적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법은 2,500개 조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많은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은 중개법 선생님 덕분에 붙었어요. 나한테 와서는 공법 때문에 한바탕면 떨어질 뻔했어요. 예? 2,500개 조문이죠. 그럼 이제 중개법 선생님들도 하실 말씀이 있어요. 왜? 자기는 그래도 40문제 나오는 과목을 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를 쓴다는 거예요. 예. 근데 20문제도 안 나오는 과목도 일주일에 하루 강의하잖아요. 예. 무슨 과목이 또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20문제 남짓되는 것도 또 일주일에 하루에. 많은 분들이 두 과목을 합쳐서 하루 해야 된다는 것이. 예. 문제 그 수에 비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제가 딱 지나가면은 모든 분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왔거든요. 예. 저를 다 불쌍하게 봅니다. 그래서 같은 회식 같은 데 가면은 제일 맛있는 걸 저한테 줍니다. 제일 힘든 선생, 공법 선생. 예. 그냥 공법 선생 중에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3대 업종이다 보니까. 예. 힘들어서. 2,500개 주문.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이제 압축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제 압축. 분량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제 압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양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은요, 전체 분량이, 자, 이제 이만큼이 부동산 공법의 전체 분량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 다 하면 100점을 맞을 수가 있대, 100점. 그럼 이걸 갖다가, 절반을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95점이고요. 이쪽이 5점이에요. 예. 그럼 공법 100점 맞는 사람과 95점 맞는 사람은 공부량이 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주로 어느 쪽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쪽 95점 쪽에 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저한테 질문하러 오는 학생들 10명 중에 9명은 이쪽 걸 물어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러면은 한 7, 80% 정도 학생은 제 말을 믿고요. 20, 30% 학생들은 지가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 계셔요.
진짜 먹고 이것만 했거든. 예. 가르쳐 드리더라도 이분은 여기서만 있다 그러면은요 시험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쪽이 더 신기해 보이거든.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그 당장 자기 미래에 도움되는 것보다 당장 재밌는 일들이 많거든. 예. 이쪽이 더 신기해 보이고 탐구심을 막 끌어내 이쪽이. 시험과는 상관이 없는데 자꾸 이쪽으로 가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일로 가라고 이렇게 해도 말 안 듣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미래는 거의 보입니다. 하도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보여. 저번에 몇 달 후의 모습 다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또 다시 절반을 공부하면 80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체 분량의 4분의 1로 압축을 하면 이제 80점. 또 절반을 공부하면 60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균 60점이 너무 합격이죠? 예. 그럼 우리 부동산 공법은요. 40점만 맞아도 2차 붙는 사람이요. 50%가 넘어요. 일단 과락 넘기면. 왜? 중개법이 있거든. 예. 중개법을 갖다가 80점을 못 맞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예. 중개법은. 그래서 중개법 80점을 맞고 공법 40점 과락을 넘기면 평균 60이 되죠. 공시세법 합쳐서 60이 되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5, 6, 7 작전을 써요. 2차는 5, 6, 7. 50점, 60점, 70점.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4가 되면 이게 8이 돼야겠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70점 목표로 어떤 과목을 잡으시겠어요? 상당수의 학생들은 공법을 잡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올해 시험 끝나고 공법 80점 넘으신 분이 많았어요. 우리 학원에. 예. 공법 한 80점 넘기신 분 많았습니다. 그분들 대개 일찍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배운 대로 찍었더니 한 80점, 85점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법 60점을 맞고 2차 시험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해외 토픽에 나와요. 그러니까 특이하기 때문에 공법 60점을 맞았는데 2차를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공법 40점을 맞으면 일단 합격 확률이 50% 넘어가요. 공법 50점 맞으면 거의 다 붙어. 60점이면 1년에 전국에서 몇 사람 없어요. 60점 맞고 2차 시험 떨어지는 사람이. 그래서 일단 2차는 공법이라는 벽을 넘어야 됩니다. 공법. 근데 워낙 방대한 분량에다가 여러분들이 압축을 할 때 자기 생각으로 압축하면 안 돼. 이 압축은 선생이 해야 됩니다. 제가 선생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압축해 드리면은 주로 이쪽 파트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 일로 가면 안 돼. 예. 이 5점이니까 두 문제잖아요. 2.5점씩. 두 문제는 제가 일부러 안 가르칠 거예요. 안 가르치면은 혹시나 지가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거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안 가르치는 거니까요. 저는 95점 맞춰서 가르쳐야 돼요. 절반 줄인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초 과정 때는요. 요쪽에서 주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요 기초 과정이 결국에는 95점까지 올라가는데 밑바탕이 돼요. 그러니까 요때 공부를 해놓으면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건데 문제는 요 부동산 공법이요. 법대 4학년 2학기 과정이에요. 예. 부동산 공법 중에서 6개 법률 중에서요. 맨 앞에 첫 번째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이게 법대 4학년 2학기 때 배워요. 그리고 나머지 도시개발법부터는 대학원 과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학원에 오자마자 지금 법대 4학년 2학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법대 우리 1학년 1학기 때 처음 배우는 게 민법 총칙을 배웁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제 법대 졸업했거든요. 대학원 졸업하고요. 한양대학교 법대 1학년 1학기 때 입학을 딱 하니까 3월 2일 날입니다. 예, 거기 3.1절 다음날. 학교에 딱 갔더니 조교 형이 딱 와가지고 입학을 축하한다. 우리가 240명이 한 과가. 신입생 240명 입학을 딱 했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올 때는 민법 총칙책을 군의 서점에서 사오면 된대요. 우리 그 이제 교과서. 그래서 이제 그 군의 서점 가가지고 민법 총칙책 하나 주세요 그랬는데 560페이지짜리 책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민법 총칙이 560페이지인 거예요. 야, 그래서 책을 딱 넘겨봤는데 세상에 한글이라고는 조사하고 뭐뭐이다밖에 없는 거예요. 는, 은, 뭐뭐이다. 이것만 한글 다 한문인 거예요. 법서는 다 한문이거든요.
읽을 수가 없으면서 암문문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읽지 이걸? 이과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민법이라는 한자를 읽었어요. 총칙인데 이거 통칙인가 이거 뭐 총칙인가 이거. 그러니까 민법을 읽었다니까. 민법.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모든 게 다 한자로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로 오지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지리. 이거 오지리가 뭐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라는 말을 절대 외래어를 쓰지 않았어요. 우리 법대에서는요. 오스트리아를 한자로 오지리. 서서민법. 서서가 뭘까? 스위스. 예. 여러분이 알만한 것은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을 합중국입니다. 다 우리 한자말 썼습니다. 예. 아라사, 러시아 민법, 불란서, 프랑스, 예. 다 이런 식입니다. 다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예. 그래서 옥편을 하나 샀습니다. 아예 옥편을 미리 꺼내주고 있어요. 지금 주문도 안 했는데 알아. 얘 심생인 줄 알고 군내 서점 그 아가씨가 법대생들 교재 옆에다가는 옥편을 막 쌓아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필수니까. 그래서 옥편도 필요하겠는데요. 여기 제일 많이 보는 옥편이네. 이거 다 이거 안 돼. 근데 한 학기 내내 옥편만 찾은 거예요.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밑에 샤프로 한자 밑에다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주석을. 그래서 한 페이지를 갖다 하루 종일 한 페이지 찾았어요. 와, 이거 진짜 이거 560페이지인데 하루에 한 페이지 하니까 이거 언제 진도 나가겠어요. 근데 1학기 끝나서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일단 다 찾았어요. 왜? 뒤로 갈수록 반복해 나오잖아. 그러니까 2번 찾으면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학년 2학기 겨울방학이 될 때쯤 되니까 이제는 옥편을 거의 안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2학기 때는 물권법이라는 걸 배워요. 민법에. 물권법 총칙, 물권법 해서 쭉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이제 거의 찾을 일이 없어요. 그 법대 한 2학년쯤 되니까 우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8절지에다가 주관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민법 시험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한글로 쓰면 점수가 안 나와요. 다 한자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자로 다 앞뒤를 다 채우겠더라니까 그냥. 나중에는 한자가 더 편해. 예. 법대 4학년쯤 되면은요, 이제 한자가 더 편해요. 한글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한자는 형태만 보면 뜻이 들어오거든요, 눈에.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과정이 처음에 이 공법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겪었던 과정을 좀 겪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용어 자체가 낯설어. 낯선 용어가 이제 익숙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실력이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 예. 그때 사람들이 많이 좌절을 하게 돼. 용어 너무 어렵거든요. 혹시 여러분 민법 시간에 선의 악의 배웠습니까? 저 법대 1학년 때 교수님께서 깜빡 그걸 안 가르치신 거예요. 민법 총칙 시간에. 그래서 법대 1학년 때 1학년 1학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우리 교수님께서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게 선의 악의를 가르쳤나 싶은 거지. 그래서 자네들 그 선의가 무슨 뜻인가? 착한 마음으로요. 그래서 충격받아요. 그러면 악의는 악한 마음을 품고요. 내가 안 가르쳤구나. 예.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의, 어떠한 사실을 알고 악의. 이걸 갖다가 세상에 1학년 1학기 거의 끝나갈 때쯤 배웠어요. 예. 그런데 그 대신에 뭐냐 그러면 우리 법대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진도는 좀 느리는데 그 대신 탄탄해요. 왜? 민법 조문 하나를 가지고도 이게 원래 출발이 프랑스 민법전에 있던 건데 스위스 민법전에 있던 건데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걸 하다 보니까 좀 탄탄하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그 학원은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법대 4학년 동안 배울 것을 몇 달 만에 다 끝내버려. 예. 진도는 빠른데 이게 모래탑이야. 우리 중개사고는요.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 파도가 한번 치고 나면 다 무너져. 예. 그래서 법대를 졸업하고 나면은 졸업한 지 오래돼도 민법 조문 같은 건 평생 기억을 해요. 안 까먹어요. 제가 법대 다닐 때하고 지금 민법 조문이 차이 나는 게 한 10개도 안 돼요. 거의 개정이 없거든요. 민법은 몇십 년이 지나도 개정된 조문이 10개가 안 돼. 예. 공법 매년 절반씩 바뀌어. 예. 작년 이맘때하고 여기 있잖아요. 지금 1000개 정도의 조문이 바뀌었어요.
작년 이맘때하고 지금 올 딱 1년 1000개 정도의 주문이 바뀌어서 1000개 정도.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부 일단 분량이 많다. 그러면 압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박 선생이. 여러분은 제 압축한 거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요쪽에서 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요쪽에 대해서는 제가 좀 관심을 좀 끊으셔야 된다면 끊어주고 시험 붙고 난 다음에 공부하셔. 시험 붙고 난 다음에. 예. 시험 붙고 나면은 공부하기 싫어져 또 이거. 예. 붙고 난 다음에 하시라고요. 예. 분량이 많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공포의 공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난해하다는 거예요. 난해하다. 너무 어려워. 조문이 암호문 같아요. 암호. 민법 조문은 그래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는데 공법 조문은 무슨 암호 같아. 암호. 양은 많지. 읽으면은 한글로 돼 있으니까 읽을 수는 있겠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요. 난해합니다. 특히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있던 것을 갖다가 조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례가 다 일상생활에서 다 사례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관련 일이 일상적인 사례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가정주부로만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 전혀 다른 일을 하셨던 분들은 이 사례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그 자격증 없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학원에 보면은요. 암암리에 중개보조원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분명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인데 중개사는 아니고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자격증이 아무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러 오시는데 그분들이 공부하시러 오시냐 보면 많은 분들이 자격증이 없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요. 한계를 좀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걸 갖다가 거래를 성사시키면은 성공 보수금으로 한 2천만 원을 받기로 했나 봐요. 성공 보수금으로. 예. 그랬는데 막상 그 주는 날 되니까 1,0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약속보다 왜 절반밖에 안 주냐 그랬더니 당신 자격증 없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면 고발하겠다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 거 자격증 따야겠다. 그러면 자격증이 없이 중개업을 한다 그래도 한 15년 정도 하시면은 어느 과목을 제일 잘할 것 같습니까? 15년 정도 자격증 없이 하신 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과목은 그래도 중개법이 아닐까? 그죠? 중개사법이 아닐까? 그랬는데 막상 학원에 와가지고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반도 못 맞히시는 거예요. 아니 15년간 중개업 하신 분이 왜 중개법을 못 맞힐까? 자기가 하던데 정답을 찾아요.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거 받을 수 있다. 맞다. 항상 받아왔거든. 예, 맞다. 예, 예. 다 틀리는 거야. 예. 본인이 하던 대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 중개사건에서 합격하기 가장 힘든 계층이 60대 후반의 전업주부 출신 여성 수험생. 근데 그분보다 합격하기 더 힘든 분이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오래 하셨던 분. 그분이 제일 합격하기 힘들어요. 그분들은 보통 3년 이상 걸립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왜? 학원에 오시면은요, 이 선생이 한마디 하면은 밑에서 2마디를 하셔요. 그거 사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예. 이게 뭐냐면 본인이 지금 안 걸렸을 뿐이야. 유턴해도 돼요? 해도 돼요. 유턴 다 해. 그런데 이제 몇 년에 한 명이 걸려. 예. 그게 본인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단 바른 거, 법에서 바른 걸 먼저 공부하는 건데 본인은 자기가 하던 대로만 말하니까 다 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의 이제 모든 선생님께서 저분은 떨어지겠구나. 떨어집니다. 그 다음 해 되면 이제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공부는 하시는데 아직도 이제 노트를 장만 안 하셨더라고. 그러면 한 1년 더 걸리겠구나. 그러면 3년째 되실 때 학원 강의실에 맨 뒤로 가셔요. 그리고 처음으로 3년 만에 노트를 하나 사시더라고. 이제 올해는 붙으시겠구나. 이제 그때 합격하는 거예요. 예. 겸허해진 거죠. 예. 그래서 가장 합격하기 힘드신 분들이 자격증 없이 중개업 오래 했던 분은 차라리 전업주부로서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요.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처음부터 바른 지식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틀린 지식을 밀어내면서 그걸 지우고 다시 쓰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부동산 경험도 없고 잘 몰라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잘 나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쪽 공부 난해하다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이해를 통해 사례를 통해서 해야 돼요. 사례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례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걸 거의 다 해봤어요. 6개 분전. 저는 이제 부동산 컨설팅 회사도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건물도 짓고 땅도 파고 인허가도 받고 여러분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거의 다 지금 해봤고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제 사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하면은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요 자기한테는 성립이 안 돼요. 내가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성립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망한 거, 내가 실수한 거 얘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 다른 사람까지 명예훼손 돼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게 내 거, 내가 하던 거, 땅 파던 거 이런 것들 가지고 하고. 여러분 혹시 요즘에 무슨 드라마 보시는 거 있습니까? 요즘 재밌는 드라마 없어요? 드라마. 황금빛? 황금빛 뭐라고요? 황금빛 네. 거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 탤런트 주인공이 뭐예요? 서지. 예. 남자 주인공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 주인공. 이름 모르겠어요. 예? 누구요? 박시우. 예.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보면은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공법은 잘 못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라마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 6개월 정도 했던 드라마를 갖다가 첫 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줄거리를 갖다 압축해서 10분 내로 다 브리핑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 예, 남자 주인공 누구, 여자 주인공 누구인데 둘이 어떻게 만났다가 중간에 누가 끼어들고 하면서 쭉 해주는데 이제 물 흐르듯이 예, 전체 그 6개월간에 진행된 드라마를 갖다가 10분 만에 압축해서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기억력이면은 진짜 뭐 중개사 시험 붙는 전 지장이 없거든요. 그 돌아서서 선생님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방금 말한 건 뭐야? 예, 그렇죠. 그러면 드라마는 왜 그렇게 기억이 잘 될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그 드라마 딱 결정적인 장면에서 딱 끝났거든 항상. 예, 다음 주를 기대하라고 끝났는데 지난주 그 끝나는 마지막 장면이 기억이 나. 근데 공법 수업은 지난주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예? 그러니까 그 공부를 갖다가 이 드라마 보듯이 하면은 진짜 성적이 좋을 텐데 이게 공부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본능적으로 튕겨내는 거예요. 공부. 드라마다 그러면 쑥 들어오는데 공부다 하면 튕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드라마 보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거기 안에서 자기가 빠져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해한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드라마 줄거리를 말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빠져서 공부를 해서 그런 거예요. 빠져서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근데 겉돌게 되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암기할 게 별로 없어요. 항상 사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례 중심 공부는 우리가 1월 달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암기도 해야 되고 문제 푸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생략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항상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이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항상 기본적인 베이스를 갖다 공부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부동산 공법이 어렵다는 것은요. 이 기억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되지 않는다. 기억이 지속되지 않는다. 기억이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억이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어떻게 극복하냐 그러면요. 연상 암기법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례 중심으로 물론 이해하면은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반복해야 돼요.
중에 이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오전에 공법 수업을 듣고 나서 점심 먹고 나니까 오전에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아니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런데 다른 과목은 좀 기억이 나거든. 이 공법이라는 자체의 과목이 그래요, 원래요. 아주 휘발성이 강해, 휘발성이. 그럼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법대 4학년 2학기 때요. 오전에 우리 3시간 학교에 수업하거든요. 수업 듣고 나서 이제 학생 식당까지 걸어가는데 한양대 법대 건물이 거기서 학생 식당까지 걸어가는데 산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그럼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 10분 정도 걸어서 이제 식당에 와서 밥을 딱 식판 받고 밥을 딱 먹으려고 할 때 친구가 야 우리 방금 뭐 배웠냐? 기억이 안 나는 거다. 한 4명이 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 냈다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적 그때가 기억력이 좋을 때거든. 예. 근데 산 하나 넘어왔다고 해서 법대 건물에서 산 하나 넘어왔다고 해가지고 10분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민법 같은 경우는요. 세상에 산을 넘어와가지고 밥상 놓고 야, 우리 방금 뭐 배웠냐? 아, 우리 방금 법률 행위 배웠어.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다 맞죠? 그렇지. 다 기억이 나. 방금 우리 뭐 배웠냐? 그럼 다음 달에 뭐 배웠냐? 그러면 우리 표현들이 배웠어. 표현들이 125조, 126조, 125조. 조문도 다 기억나. 민법 조문도. 예. 그러자,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방금 뭐 배웠냐? 글쎄, 배우긴 배웠는데, 공부가 생기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휘발성이 강해서 그래, 휘발성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공부하다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정상적인 과정. 예,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게 과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 과목 자체에. 그래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강의를 처음 했을 때요. 저는 이제 고시 공부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저는 제가 공부를 제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시험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법학 공부한 것밖에 없죠. 고시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기 강의를 시작했는데 저기 지방에 충청남도의 모 지역에서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데요. 그때 내가 어렸거든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귀여웠어요. 피부도 곱고 해서 귀여웠습니다. 진짜예요. 그때 저한테 배웠던 분 요즘에도 제가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예.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배웠던 분이요. 그분들이 증언을 해줘요. 예. 저의 어렸을 때의 그 사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진. 그래서 뭐 그때는 지금보다 몸무게가 20kg가 적었어요. 20kg가.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았거든요. 예. 어리고 깜찍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학원에 강의를 하러 딱 갔는데 학원 강의실에 꽉 차 있는데 사람들이 그 강의실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다고요. 나이가. 선생님이 제일 어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젊으신 분이 거의 공부를 안 했거든요. 내가 학생이 제일 어려가지고. 근데 이 아줌마들이 저렇게 쳐다보는데 그 시선이 무서운 거예요. 왜? 집에 있는 무슨 뭐 이모 같은 분들이 막 쳐다보는데 제가 귀엽다면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형광등 보고 강의했어요. 예전에. 형광등 보고. 얼굴 못 보고. 그때는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얼마나 공부가 잘 돼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다 가르쳤어요. 100점 만점으로. 왜?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매년 시험 나오는 것도 한 2-3번 가르치고 시험이 안 나올 것도 20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도 한 2-3번 가르치니까 똑같아. 비중이 다. 그래서 시험장에 갔는데 거의 다 떨어졌어요. 학생들이. 공법 때문에. 제가 학원에서 첫 번째 강의했던 학원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지금도 제가 마음의 빚으로 남아요. 학생이 다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근데 학생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본인 떨어졌지만 40문제 시험지를 놓고 강의 노트를 피니까요. 40문제가 다 있어요. 다 별표가 돼 있어. 40문제. 100% 적중이야. 예, 단지 자기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수업은 몇 번씩 다 들었던 게 다 확인이 돼. 문제는 한 문제도 빠짐없이. 왜? 100% 적중이야. 보니까 자기가 체크해 놓은 게 한 3-4번 정도는 체크해 놨어. 그러니까 3번 이상은 제가 가르쳤을 테니까 체크는 돼 있는데 본인 머릿속에는 없는 거예요. 예. 학생들이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능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왜? 40문제가
100% 적중. 노트에 다 있고, 예. 자기가 다 썼어, 폰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은 붙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나이 드신 선생님께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박 선생이 아는 거에 절반만 가르치면 학생들은 아주 성적이 좋아질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쪽 안 가르치고 여기만 가르쳤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성적 순으로 뽑는 시험이 아니고 60점만 넘으면 붙는 시험이잖아요. 이쪽만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거의 다 붙는 거예요. 거의 다. 왜? 100점짜리는 안 나와. 100점짜리는 안 나오는데 요쪽, 예. 한 80점 이런 분들은 다 대부분 다 뭐 60점은 다 넘고 70, 80점 되는 거예요. 지금 100점짜리 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흐뭇하죠. 제가 2년차 강의할 때부터는 흐뭇한데 이때 이제 제 가슴에 이제 상처를 주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공법을 37.5로 과라고 떠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의라는 거예요. 이쪽에 두 문제를 안 가르쳤다는 거죠. 이 가르쳤으면 자기는 42.5로 붙을 수가 있었다는 거지. 예. 그렇지만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두 개 안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체를 100점짜리 가르쳐가지고 전원을 다 떨어뜨렸는데 제가 그때는 항의를 안 받았어요. 왜? 한 문제도 빠짐없이 가르쳤거든. 또 다 있으니까. 근데 한 두 문제 정도를 안 가르치고 그 대신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한 1년에 한 20번 이상 반복을 했어요. 예. 시간이 났잖아요. 그렇죠? 한 20번 이상 반복을 하니까 학생들이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는데 한 두 문제를 안 가르쳤더니 거기에 대해 항의하시는 분이 가끔 나와요. 예. 이것만 배웠으면 자기는 과락을 넘길 수 있었다. 막 그러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사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저한테 안 배운 거 한 두 문제 나와요. 예, 이쪽에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범위를 좁히면은요, 이제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에 시험 꼭 나올 것 같아. 그럼 이것을 갖다가 20번 이상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20번 똑같은 걸 1년 동안 20번 이상 반복을 했어요. 20번 이상 설명했다. 그래도 그 문제를 학생이 틀렸다면 그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요, 선생 잘못이에요. 선생. 30번을 가르치지 않은 선생 잘못이에요. 저는 항상 그런 각오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해. 왜? 예전엔 제가 진짜 20번 정도 똑같은 것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두 번씩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걸 다 외울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건 나의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20번 정도 설명하면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래. 학생들은. 왜? 저는 몰랐는데 예전에 어렸을 때 몰랐는데요. 이 누님이 애가 둘이야. 애 하나 낳을 때마다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사실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거든요. 애 둘이라 그러면은 그러면 애 셋 있는 아주머니는 더 힘들지. 그렇죠? 그래서 애 한 명당 플러스 10번을 더 강의해야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제가 깨닫지 못했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손에서 책을 놓은 기간이 10년 넘었다 그러면 플러스 다시 10번을 더 해야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갖다 모르고 제가 예전에는 한 10번 정도 설명했는데 기억을 못 하잖아요. 너무 흥분했어 그때. 2년차 때. 흥분해가지고 칠판에 막 머리 받고 그랬다니까 내가. 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왜? 이런 사람 날 놀리는 거 아닌가 싶은 것도 하고. 아니 한 두 번이면 다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거는 법대를 졸업한 제 생각인 거예요. 왜? 법대 가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 법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거기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알든 모르든 모든 것이 다 법으로 되기 때문에요. 기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맞아요. 예. 혹시 여러분들 뭐 추정하고 관주 배웠습니까? 추정하고 관주 안 배웠어요? 추정에서 의사표시 배웠잖아요. 청약 승낙 배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청약인지 청약의 위인인지 그거 가지고 아침부터 얘기하는 거야. 청약하고 승낙 해가지고 오늘 점심 때 점심 같이 먹을래? 그 청약의 의사표시냐고. 이렇게 예. 승낙의 의사표시. 근데 청약과 승낙이 동시에 같이 밥 먹을래? 그랬으면 뭐야 이게? 동시 도달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서로 동시에 점심 같이 먹을래? 이거 서로 도달한 거잖아. 예.
그 다음에 창문에서 멀리서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게 대화장가 격지장가. 이것들도 막 생각이 많았다니. 항상 그렇게 사는 거야. 법대 건물에서 거의 뭐 그렇게 지내, 아침부터 지내가지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젖어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원에 오시면 공부할 때만 잠시 법을 공부하다가 이제 학원 나가고는 또 까먹잖아요. 일상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법대생들은 일상생활이 다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도 법은 계속 지속이 돼. 지속이 됩니다. 법이라는 게. 여러분 요즘 민법 배우시면서 새로운 거 많이 배우시지 않습니까? 민법이 모든 법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기억이 지속되지 않고 난해하다는 것을 극복할 때 도움 주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민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년 1월, 2월 달까지는요. 자기가 따로 공부할 시간이 나잖아요. 그러면 민법책을 들고 있어야 돼, 손에. 공법책 들면 안 돼요. 공법은 내년 1월 달까지는요. 따로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거, 결석하자고 듣는 것만 하면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 나면 무조건 민법책을 들고요. 민법 공부를 해야 돼요. 민법을 공부를 해놓게 되면 결국에는 세법이든 중개법이든 공법이든요. 엄청난 탄력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11월 달부터 민법책만 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결국에는 5월 달 이후에 웃고 있어요. 예. 그리고 민법을 잘해서 어느 정도 궤도 올려놓은 사람은요. 공법 성적이 잘 나와요. 어차피 공법도 민법 다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법이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동창들 까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만나면 다 민법이에요. 예. 법률 사실, 법률 요건,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 다 공부야. 예. 다 공부.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예, 우리 법대 동창들이 그래도 제일 쉬웠던 법이 민법이구나. 예. 가장 어려웠던 거. 지금은 제목도 기억 안 나는 게 공법이거든요. 예. 제목도 기억 안 나는 게 공법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시간이 난다 그러면 자 오늘 수업 끝나고 돌아가셨다. 공법책 피면 안 돼. 뭐요? 민법책 피 민법. 예.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 천만다행인 게 우리 최희대 선생님이시잖아요. 민법 진짜 잘 가르치십니다. 그분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 최 선생님을 따라서 민법을 공부하시면은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요. 민법 궤도에 올리면은 세법도 쉬워져. 예? 그 다음에 중개법도 거저지. 특히 공시법 얼마나 쉬워집니까? 공법도 다 민법 바탕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법 선생이 자기 과목 열심히 하는 얘기를 안 해. 민법 공부하라고 하죠. 공법은 내년 봄부터 이제 기본서에 밑줄 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기본서를 보면서 중요한 것만 체크 좀 하고 수업만 잘 듣고 따라오고 공법에 대해서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것은 3월 달 이후가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민법을 무조건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중개법 물고 늘어진다? 없어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오로지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겨울이 가고 봄이 와서 따뜻해지기 전까지는 무조건 민법. 예. 민법. 이게 최고입니다. 예. 그러면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동산 공부에 어려운 게 계정이 빈번합니다. 계정이 빈번해요. 왜 계정이 빈번한가? 텔레비 뉴스를 보면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돼요. 그러면 저는요. 입맛이 떨어집니다. 왜? 또 바꿔야 되거든. 모의고사 문제도 바꿔야 되고 학생들 나눠들 프린트 다 바꿔야 되고 공법 선생님은 작년에 썼던 자료를 다시 못 써요. 다 매년 새로 만듭니다. 매년 다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들 중에 주택법, 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재개발, 재건축 다 우리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바뀌잖아요. 한 10년, 20년 만에 조문 한 개 바뀌어. 공법은 1년에 1000개 이상 조문이 바뀌는데 특히 새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요. 진짜 많이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다 바뀌어가지고 특히 이제 올해가 아주 천지개벽한 겁니다. 작년에 만약에 자기가 남몰래 공법 공부를 했었다 그러면은 다 새로 공부하셔야 돼요. 다 새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예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싹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1년에 보통 주택법 같은 것이 한 10번 정도 바뀌어요. 주택법 같은 게.
텔레비에서 나오는 부동산 관련 뉴스의 70%는 주택법이에요. 1년에 한 10번 정도 바뀐다. 작년 그랬고요. 빈번해요. 그러면 이게 개정됐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신문에 그 개정된 기사 이렇게 오려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스크랩 하는데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 기사를 보면 잘못 쓴 기사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자는 자기가 내용을 알고 쓴 게 아니죠. 전화로 불러주는 걸 받았었다고요. 잘못 쓴 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거는 누가 정리하는 거예요? 박 선생이. 예. 여러분 절대 개인적으로 개정된 거 정리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진짜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고 터지고. 근데 더 겁나는 게 뭐냐 그러면 A가 B로 개정이 됐거든요. B가 다시 C로 바뀌고 C가 D로 바뀐다고요. 시험장에는 D로 정답을 내야 되는데 자기는 C로 바뀔 때까지만 학원에 나오고 D로 바뀔 때 학원 안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진짜 힘듭니다. 예. 그런 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 카페하고 이 카페는 커피 파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요. 네이버 카페에 두 군데 다 가입을 하셔야 돼요. 카페 이름은 박종철의 부동산이 같아요.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여기 있거든요. 요거 다음에서도 검색하시고 네이버에 검색해서 가입을 하셔놓으면 현재 제가 여기 제 카페 제 자료 공법 필요한 자료들을 다 올려놨는데 이거는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내년 시험 보는 거니까 내년 대비한 자료는 이제 법이 개정돼야지 올려놓겠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실 분들을 위한 뭐 예상 문제라든가 핵심 정리라든가 뭐 이의 신청할 뭐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이 공법에 필요한 자료구나.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올려놓은 것은 내년에 또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건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면은 제가 이제 수시로 만약에 개정된 건데 학생들이 결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제 전체 메일도 좀 이거 전체 메일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카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하도 공법이 개정이 빈번하다 보니까 올려놔야 돼요. 이거는 누가 정리하는가? 제가 정리하는데 항상 개정이 빈번하다고 해가지고 자 3월 달에 개정된 걸 제가 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10월 말에 보거든요. 그럼 어떤 학생이 와 저한테 그래. 선생님 3월 달에 개정된 걸 지금 5월 달인데 두 달에 지금 안 가르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3월 달에 개정됐는데요. 좀 있다가 한 번 개정이 더 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달 시험 보기 전에 또 개정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저한테는 언제 가르쳐야 돼? 시험 직전에 개정된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3월 달에 가르치잖아요. 개정된 거를.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또 다 외워요. 5월 때 또 바뀌죠? 또 외워요. 10월 달에는 외울 공간이 안 남아 머릿속에. 그리고 혼동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개정됐다고 제가 바로바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개정된 걸 왜 안 가르치세요? 그러는데 개정된 걸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제가 더 잘 알아요? 나 뭐 그 말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종 개정이면 바로 가르쳐. 이게 잠시 바꿨다가 또 바뀌어. 이번에 보세요. 투기 과열지구 들어봤잖아요. 전매 금지 있죠. 그거 1년 동안 3번 바뀌었어요. 아니 6개월간 3번 바뀌었어요. 첫 번째 바뀌었을 때 왜 안 가르칩니까? 그래서 곧 또 바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또 뉴스에 또 바뀐다고 나와. 바뀌고. 또 안 가르치세요? 그래서 또 바뀔 거예요. 기다려 보세요. 예. 그래서 개정된 걸 바로바로 강의를 안 합니다. 여러분요. 예. 같은 게 몇 번씩 바뀌는 수가 많아요. 이거는 제가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리해서 자료를 만듭니다. 정리 자료를 만들어요. 정리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공법은요. 기출 문제가 아닌 데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최초로 만들어진 건 기출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정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자 100개가 개정됐다. 100개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중에 한 10개만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만 제가 따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료도 제가 정리하는 거 여러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보니까 야 이거 공법 선생님 3D 업종 같지 않습니까? 3D. 동남아에서 선생 수입해 와야 돼. 3D 업종이 이거는. 예. 염색 공장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염색 공장보다. 예.
근데 뭐 여러분들이 결석만 하지 않고 출석을 해주신다면 나머지는 이 선생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결석하는 것만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가정 방문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출석만 해주면은 설사 출석해서 존다 그러면 제가 잠을 깨워드려. 잠시 의식을 차렸을 때 머릿속에 넣는다니까. 예. 그까지는 되는데 이 결석을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네, 출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시만 어떻게 서 있습니다.